계속해서 오늘도 계속 이번 뭐 연말, 내년 관련 증시 전망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음. 발견을 했어요. 나스닥이 6천 갈 수 있다. 네. 이런 엄청난. 엄청난 나이스. 기사죠. 나이스. 그럼 이제 다들 이제 우리가 그때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그때 하고. 그때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야 되는 지금 거지 가야 사실은. 이제 사실은 볼수 그렇다라는 있으니. 거. 예, 그렇다. 예. 지금 들어가면 이제 6천이라는 단어가 좀 참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제가 네. 한번 찾아봤는데 스탠다드 차타드 오랜만에 저희가 이 관련 기사를 다뤄봅니다. 어떤 네. 내용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계 은행인데요. 이 은행에서 내년에도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거다라고 하며 아직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몇 가지 서프라이즈들이 있다고 짚어줬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공급 불안 때문에 올 상반기에 급등했고 또 계속 변동성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중국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희망이 나오면서 6월 14일과 11월 28일 사이에 35% 정도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버트스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례 급증에 힘입어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예상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도 깊기 때문에 내년에 유가 수요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해결이 된다면 전쟁 관련해서 위험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 수익률도 낮아질 수 있고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최대 5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5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브렌트유가 굉장히 많이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어요. 이유가 뭐죠? 네, 이 분석가는 유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아마도 내년 1분기부터는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가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전쟁은 휴전에 돌입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을 계속 좀 떠받쳐 왔던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그러면 내년 1분기에는 오일 커브가 반전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할 때 브렌트유 현재는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배럴당 40달러까지 반토막이 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사실 유가는 워낙에 변동이 큰 지금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소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저기까지는 설마 안 가겠지. 저렇게 되면 정말 전 세계가 너무 힘들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수요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나스닥이 저 6천이라고 했을 때 제가 살짝 착각을 했었어요. S&P인 줄 아셨죠? S&P. 네,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스닥을 얘기했었어요. 긁적 읽어보니까 이거 아닌데 계속 빠진다는 얘기인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많이 지금 사실 대다수의 이런 리서치들이 나오는 게 내년에 암울할 거야,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모든 증권사들이 야, 안 좋을 거야 이쪽이야 라고 하면 실제로 시장 미스터 마켓이라는 친구는 아닌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권사에서 일하시지 않나요? 증권사 다닙니다. 네. 아니 근데 그냥 저의 지금까지의 제가 경험상으로는 모두 작년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리포팅을 한번 봐보세요. 어디까지 어떻게 갔다라는 거 맞힌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물론 저도 그것을 많이 보면서 참고를 합니다. 그래 나보다 더 똑똑한 애들 그리고 나보다 하루 종일 그 친구들은 그것만 시황만 보는 애들은 시황만 보니까 그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길게 봐보면 그렇게 맞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럴 때 희대의 영웅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 아니야 강세야 라고 하는 애가 분명히 하나 막 어디서 외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야 걔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희대의 영웅 실제 시장이 그렇게 가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대부분 작년까지만 해도 우상향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도 누군가는 야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확 지금 박수 받고 있는 상황이게 되고 있는데 아니면 말고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오고 있으면 경기 침체라는 친구는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행성입니다. 실제 1년 후에 우리가 1년 보니까 그 1년간 이미 경기 침체 우리가 겪고 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이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 이제 경기 침체 끝났으니까 시장 올라갈 거야라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거.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상반기부터 아니면 뭐 지금 현재 한 2분기 때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리포팅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부터나 정말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건지 아직은 모르지만 저도 뭐 내년 상반기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아직은 좀 물음표 영역이다라고 생각. 그리고 아직은 박스권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방도 상방도 다 막혀 있는 거라서 좀 답답한 이런 증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증시 전망 나오는 것은 하나의 그냥 증시 전망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거 하면 또 반대로 막 올라간다는 것 바로 찾아주실 거죠? 찾아주시면 네, 이런 것도 또 그렇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립 지키고 우선은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종의 중립기어 박아라 뭐 이러잖아요. 조금 또 중립적으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두 분이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죠 할 때 이분들이 나스닥 6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S&P 얘기하구나. 500으로 받아들이셨구나라는 네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댓글창에도 그럼 집 사야지 네, 뭐 네. 난리 났었거든요. 네, 네. 나스닥이었습니다. 네, 나스닥이 사실 반토막이 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네,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네.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나스닥 이야기 해드리면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자본 비용이 증가하면 2022년 내내 성장 중심의 기술주들이 타격을 입어왔는데 스탠다드 차타드의 분석가는 내년에 기술주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나스닥 지수 올해만 29%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요. 로버트슨 분석가는 내년 나스닥 지수 50% 더 하락하면서 6천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분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수요 급감에 짓눌리면서 2023년에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질 거라고 관측을 했다고 하고요. 자본 비용도 상승하고 유동성은 악화되면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질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 전반에 지금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감소가 일어날 수 있고 인력 감축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에 인력 감축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뭐 빅테크들 다들 감원을 하는 추세는 맞고 네, 맞습니다. 경기 둔화가 올 수 있고 뭐 금리가 인상하면 자금 조달 힘들어지겠죠. 최근에 뭐 고용이나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은데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멈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4분기가 소비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임시 고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이런 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나스닥 6,000포인트 다소 좀 충격적인 네. 어떤 발언이었는데 정말 성장주가 생각지도 힘들 거다. 않았던 S&P가 6천 가나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나스닥이었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한참 강세론자들이 얘기할 때는 19,000 간다고 얘기를 20,000까지도, 뭐 네. 19,000, 2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앞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거였으니까 좀 너무 충격적인. 저렇게 돼버리면 난리 날 겁니다 정말. 전 네. 세계가. 네. 정말 진짜 그렇겠죠. 증시에 대한 전망 기사니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를 계속 베이스로 좀 깔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느낌인데 더 추가된 이야기들 한 번 더 짚어볼게요. 네, 일단 올해 연준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예측하면서 12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시사하고 있죠. 시장은 최종 금리가 약 5%에 도달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로버트슨 분석가는 연준이 대규모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내년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상반기에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중앙은행은 최대 200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내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균열은 경제 전반에서 가장 높은 레버리지를 가진 부문에 가장 안정적인 부문까지 전반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연준의 메시지는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장기간 동안 유지하겠다는 기조에서 심각한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부장님이 계속 옆에서 갸우뚱. 네. 사실 저의 생각은 조금 달라서
연준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200bp면 2% 내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겨우 해서 막 열심히 해서 겨우 이제 이제 5% 정도까지 올라갈게. 그래서 물가가 사실은 목표는 뭐예요? 한 2%대까지 내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조금씩 내려보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면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요. 정부가 돈을 풀어줘야 됩니다. 즉 네. 연준은 가만히 있고, 야 연준은 잠깐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야. 경기가 너무 힘들면 정부 너희가 돈을 풀어.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이렇게 맞지. 뜬금없이 갑자기 야 올렸다가 야 이제 다시 내려. 이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로버트 할리도 아닌데 왜 이랬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버트스는 뭐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산업 섹터들 계속해서 우리가 정부가 돈을 투자하다 보면 뭐 해야 돼요? 아주 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그쪽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좋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쪽 관련된 회사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실제 대표적으로 뭐 굴삭기 업체들이나 이런 뭐 도시 만들어주고 이렇게 도로 만들 이런 인프라 업체들은 미국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한쪽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연준이 이렇게 급격하게 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정 정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사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증시에 굉장한 어떤 서프라이즈가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다소 좀 이 급격한 변화를 시사하긴 했어요. 네.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이 그러셨죠, 댓글창에. 누가 하루 뭐라고 하면 급등했다가 하루 누가 뭐라고 하면 하락했다가 웃긴다 흥하시는데. 네. 최근 그런 이슈들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이슈가 한참 뭐 시장 올라갈 때는 뭐 나쁜 거 괜찮아 이런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또 약세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그래 저러니까 빠져야 되라는 이런 식의 흐름을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은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트가 어떻게 생겼네, 지금 좀 내려올 수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댓글창에도 딱 동시에 뒷북 치지 말고 기술적으로 대응들 하슈 이랬죠. 저는 댓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댓글창 안 띄우고 방송하시거든요, 부장님은. 네. 저는 보고 와상 없이 있는데 입으실 수 있다면서. 네. 댓글창에 우리 시청자분, 투자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많으신 네.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맞아요.